자, 오늘은 지금 발달 관련돼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밤마자님은 지난주에 들어주셨는데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 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서 똑같은 걸 또 듣게 되겠지만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 단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발달 단계는 제가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오늘도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을 어떤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밀어줘야지 지나가고 어떤 아이들은 저희가 업어서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턴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 독일 계통에서 오신 82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어 제가 일하던 센터는 소노마 디벨로프먼트 센터라는 데인데 제가 일하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200분이 계시는 데였고 그중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센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유닛이 병동이 좀 연세가 많으신 병동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82세 정도 된 독일 할아버지라 되게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이 할아버지 옆에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 옆에서 인제 식사 시중도 들고 뭐 이러고 있었더니 어떤 간호사가 나보고 "너 물벼락 안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벼락?" 그랬더니 저 할아버지 우리 옆에 있으면 이렇게 물컵을 이렇게 탁 쳐서 물을 쏟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놀래는 거를 되게 즐기는 그 버릇이 있는데 "아직 안 당했나 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인제 관찰을 하시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진짜 물컵을 이렇게 쏟지를 않으세요. 근데 그 간호사들의 해석이 재밌었던 거예요 저는. "어머 이 할아버지 이제서야 5 세를 지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5세 전에 아이들은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그런데 재밌으면 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82 세신데 지금 인지적으로 '아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하면 안 돼.'라는 그 깨달음을 얻으신 게 82 세인 거죠. 지금 MJ의 둘째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제 친구 중에 첫째는 되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남자애였고요. 둘째는 "음 그래 안 할게. 안 할 거야." 이러고 다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둘째 이야기는 뭐냐면 인제 벽에다 자꾸 크레파스로 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을 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크레파스를 벽에다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언어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해했으나 지금 인지적으로는 하면 안 돼가 가슴에 들어와서 진짜로 하면 안 되는 의지적인 것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이라는 거는 6 부분이 있는데 그 신체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지금 보이고 있는 현재의 나이가 더 중요해요. 현재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아이들이 덩치가 크고 말을 잘하거나 이러면 그냥 거기서 보이는 거 현재에서 보이는 것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상태를 우리는 치료사들은 되게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걷는 거를 시켜서는 안 돼요. 붙잡고 서기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무릎 서기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발기기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발기기도 안 된다. 그럼 허리 가누기는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허리 가누기가 안 된다? 그럼 뒤집기는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뒤집기가 안 되면 목 가누기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단계를 확인하셔서 목 가누기가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셔야 되냐면 목 가누기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달은 절대로 건너뛸 수 없어요. 다시 강조드리면 절대로 건너뛸 수 없고요. 그래서 다양한 발달 이정표 책을 구입을 하셔서 이거를 인제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된 데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잘못된 데서 시작을 했었군요. 지난주에 시작을 했었던 거에서 시작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 발달에 있어서는 병목 현상이 생겨요. 지금 병목 현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병목 현상. 이거 많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어딘가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가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진행이 안 돼서 막혀버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발달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혼자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병목까지 혼자 가요. 우리 치료사한테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 병목에서 못 가요. 그래서 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업어서 건너야 돼요. 안고 건너든 업어서 건너든 윌체어를 태워서 건너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병목을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척추마비인 아이는 못 걸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걷는 훈련을 시키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이런 게 마지막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아이처럼 척추마비가 됐다든지 시력이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바이패스 할 수 있는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치료사예요. 시각이 너무 나빠서 악보가 안 보인다. 그럼 악보를 안 보고 하는 방법을 찾던지 악보를 확대를 하던지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번째 방법 우회로 찾기, 바이패스 찾기예요. 그래서 치료사는 보통은 요 단계에서 들어가거나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은 저희한테 올 필요가 없지요.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혹은 2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치료사는 이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저희 치료사들이 할 일이고요. 지금의 발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도전이 되는 것을 함께 제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걷기가 안 되는 애를 따져보니까 못 가누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걷기를 시키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지금 현재 목표를 설정했을 때 0이 되는 목표는 설정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지금 걷기가 안 돼요. 근데 걷기를 설정을 하면 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발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전이 될 수 있는 것. 지금 목 가누기는 됐어요. 그럼 목은 가는 상태에서 그러면 목을 들 수 있나를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건 목을 들 수 있나를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체적인 걸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신체적인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인데 이게 인지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좀 더 복잡해지고 굉장히 디테일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발달 단계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 중에 가장 힘든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아이들과 아무 반응도 없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유난히 이런 아이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제가 일하던 센터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서 만났던 시각장애인분 한 분은 너무 죄송하지만 만나러 갈 때마다 무서웠어요. 자폐와 전맹, 아주 안 보이시는 것과 전혀 말씀 못 하시는 것이 한꺼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혀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전혀 안 보이시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인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너무 무섭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자극이 오면 무조건 손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옆에 잘못 있다가 맞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인턴십을 하고 그분을 약 5개월간 만났는데 5개월 내내 시행착오였어요. 이렇게 해볼까? 안 되고 저렇게 해볼까? 안 되고 이거 해볼까? 안 되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다양한 악기 뭐 키보드도 했었고 피아노도 하고 뭐 리코더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한 타악기도 해보고 뭐 릴렉세이션도 해보고 뭐 조명 강도도 낮춰보고 뭐
5개월 동안 정말 지속적인 시행착오예요. 정말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고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과 5개월을 씨름을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있었다고 느끼는 거는 드뷔시의 피아노, 메디테이션 음악은 그래도 한 30초라도 들어주시는 정도의 반응이 제가 끝내 찾아냈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굉장히 조용한 소리로, 신체 접촉도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고 원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영세의 아이들도 뭐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자극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환자들 만나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아이도 있고 아무 반응도 없는 아이도 있지만, 실은 아무 반응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학교를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와 유니버시티 오브 캔사스와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 세 군데를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박사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로도 일을 하고 티칭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저희가 라저라고 항상 얘기를 해서 라스트 네임이 스멜트캅이다. 라저 스멜트캅인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아이가, 내담자가 세션실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걸 흡수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었을 때, 아,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밤마자님이 계시니까 조금 더 밤마자님이 계시니까 조금 더 지난주보다는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룹 세션이었고요. 한 15명 정도 들어오는 그룹 세션이어서, 사실 15명 정도 들어오면 치료라고 말하기가 참 뭐해요. 그게 아이들한테 모두 손이 가야 되는데 15명씩 앉아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모든 아이들 아무리 스캔을 빨리 한다고 해도 한 번 돌아오는데 2초씩만 간다고 해도 30초 뒤에 저기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사실은 그룹 세션은 7명, 8명 넘어가면 사실은 치료라기 말하기 뭐하고, 사실은 그걸 엔터테인먼트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룹홈이나 이런 주간보호센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15명이 들어오는 그런 세션을 이제 거부를 못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폐였고 되게 덩치도 크고 중학생이었는데, 세션 내내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딴방이 없고 그 방 하나고 선생님들 사무실만 하나 있는 방과후 교실 같은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선생님도 걱정을 하시고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다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라저 선생님의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안에서 관찰하게 하시라고, 아이가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아직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랬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세션이 진행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그룹 세션은 제가 시퀀스를 거의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헬로우송 한 다음에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 연주한 다음에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율동이 들어가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악기 연주를 하거나 혹은 다른 활동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렉세이션에서 마감하는 걸로 이렇게 구조를 잡고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시퀀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음 것이 예측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아이가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제 앞에 한 15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아이 양쪽으로 확 밀더니 자기가 거기 확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시퀀스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라자 선생님의 그 이야기, 세션실 안에만 있으면 배우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어떤 아이는 1000번이라는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학부 때 들었던 얘기인데, 내가 1000번을 시도하면 할 아이를 내가 999번에 포기하면 그 아이는 평생 못한다 해요. 근데 치료사에 들려면은 이 아이가 1000번을 시도하면 될 아이인지
혹은 10,000번을 시도하면 될 아이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에요. 지지난주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사자의 이름은 언인신이에요. 언인신이라는 사자가 정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가지 영역이에요. 6가지 영역 한번 채팅방에 써주시겠어요? 언어. 제가 먼저 너무 일찍 나갔죠? 언인신 사자정은 나와라. 언어, 인지, 신체, 그 다음에 사회성, 자조기술,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 발달의 6가지 영역이에요. 뭐 영역을 나누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이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게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손을 올리시거나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방이랑 지금 한꺼번에 보고 있어서요. 제가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채팅방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어려운 분들이 언어장애, 인지가 어려운 분들이 지적장애, 신체가 어려운 분들이 뇌성마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려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성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폐, ASD,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얘기하는 거. 자조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케어하는 능력이에요. 자조기술,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기, 옷 입기, 샤워하기 등등, 그리고 혼자서 이제 다른 데 찾아가기, 이런 것들이 다 자조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정서장애, 품행장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장애인 경우도 있지만요. 주장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장애는 자폐이지만 지적인 어려움도 같이 가지고 계시고, 주장애는 뇌성마비지만 언어장애도 함께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만 주장애만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방법은 인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인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인 지적장애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치료 세션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설명하는 게 이제 주로 이렇게 강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인지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인지는 정보를 습득하고 파악하고 활용까지 하는 능력이에요. 인지란 정보를 습득하고 파악하고 활용까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질병은 습득이 어렵고요. 어떤 질병은 저장이 어려워요. 습득이 어려운 아이들은, 다운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마 쪽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조금 반복 학습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야 습득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습득은 되는데 저장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지적장애 중에서. 이게 그래서 습득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저장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외부의 환경과의 조절을 해서 해석을 해서 적용하고 이걸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이게 초인지라는 건데, 이 메타인지가 사실은 제일 가르치기 어려워요. 이게 어떤 말로도 표현이 되냐면 일머리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눈치라고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공작소는 그 토요일 아침 11시부터 2시까지는 지금 지적장애 상급인 그 바리스타가 와서 지금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조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미니 피칸 파이를 굽는 건데,
미니 피칸 파이를 굽는 레시피가 이렇게 있고요. 이 레시피에서 보통 6개 정도의 피칸 파이 그 베이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베이스는 컵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피칸 파이의 베이스가 6개를 꺼내고 그 안에 필링을 섞는, 그러니까 필링을 한 수저씩 떠서 안에 넣어서 예열을 해서 굽는 게 미니 피칸 파이를 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잘 구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교육도 받았고 제빵자가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구웠는데 이번 주의 문제는 필링이 피칸파이 베이스에 채워야 되는 필링이 피칸파이보다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링의 양이 4개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꺼내는 건 피칸파이가 6개예요. 베이스가.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자 넣고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넣었어요. 그랬더니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이의 해결 방법은 4개 있던 걸 덜어서 6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필링이 4개밖에 안 되는데 6개로 나눴으니까 필링이 적어졌죠. 그러니까 이쪽 2개에는 피칸은 없고 그냥 피칸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섞어놓은 엑기스만 들어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6개를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이게 우리가 세션을 하는 거랑 일을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적장애 분들을 거의 세션 상황에서만 만나고 교회 상황 그리고 뮤지컬 같은 거 연습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만났지 일을 하면서 같이 만나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이 응급 상황의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물건들이 굉장히 카페라는 데가 물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보여요. 만약에 컵이 안 보여요. 비닐 그 비닐 백 같은 게 안 보여요. 뭐 노일리가 안 보여요.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일단 찾아보고 정 못 찾겠으면 그때 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저를 찾던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분은 일단 선생님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지난주가 이제 석주째였죠. 예, 2주 동안 그걸 경험을 하고 석주째 때는 선생님 부르기 전에 네가 찾아봐야 한다. 눈앞에 있는 거를 눈앞에 있는 거를 나를 부르면 선생님 화가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별거 아닌 건데 이거를 다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하나 싶은 거를 가르쳐 줘야 될 때도 있고요. 그거가 왜 안 되지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제가 치료사를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안 돼요? 이게 왜 안 돼? 이러기 시작하면 저 아이의 문제가 돼요. 이게 왜 안 돼라고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지만 치료 세팅 혹은 내가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대할 때는 항상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지로 가요. 그러니까 치료사로서 왜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질문이더라고요. 내가 치료사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그게 태스크 어널리시스더라고요. 근데 이 태스크 어널리시스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태스크 어널리시스 뭐 구조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일상생활 그러니까 치료 세팅에서는 구조화가 가능한데요. 카페에서는 구조화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는 요 인지의 뒷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 되게 중요하거든요. 집중력은 습득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집중력이 없으면 습득도 어려워요. 습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파는 게 필요한데 쭉 파지지가 않고 소리 나면 거기 쳐다봐야 되고 누가 지나가면 쳐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윌리엄 신드롬 아이랑 그 아이가 아니었죠. 청년이었죠. 21살짜리인데 그 사람이랑 세션을 할 때 이 사람한테는 참 안 좋은 가정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떤 가정 환경이었냐면 집이 되게 넓었어요. 그리고 이게 윌리엄 신드롬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윌리엄 신드롬 같은 경우는 청각이 굉장히 예민한데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짧은데 집엔 괴종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5분마다 괴종시계가 울려요. 그 다음에 집에 새가 있어요. 근데 그 새장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새장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각 자극도 잘 쫓아다니고 집중력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청각적 자극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데 집이 넓다 보니까 전화기가 여러 개고 전화기 여러 개에서 다 다른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전화 번호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팩스도 들어와요. 그리고 가끔 알람도 울려요. 그러니까 정말 방음이 된 방을 설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런 소리들이 우리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을 때 저만 해도 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청각적 자극에 매우 예민한 윌리엄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뭐 집중이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계속.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리고 추상적 개념은 사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양자역학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지적으로 인지의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쉬운 개념도 추상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조차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 더하기 2가 되는 애한테 자, 1000 더하기 2000을 하자 그랬을 때 아이가 처음 한 얘기는 선생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1 더하기 2나 1000 더하기 2000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뒤에 공색에 있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추상적 개념인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너무 커서 문제예요. 미국 돈은 1달러 밑에가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양쪽 나라 다 어려워요. 일단 아이들은 손가락 바깥으로 나가면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 손가락 바깥으로 나가면 5이 넘어가면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상적 개념이에요. 생각지도 못하던 게 메타인지고요. 생각지도 못하던 게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추상적 개념일까요? 구체적 개념일까요? 이것도 일부의 아이들한테는 추상적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카메라 미러링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되게 복잡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했고 뭐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하여튼 혹시 리코더 같은 거 아이들하고 같이 연주하다가 아이들이 손 거꾸로 하는 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고 왼손이 내려가고.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또 헷갈리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제대로 보일 거예요. 이 카메라는 지금 미러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카카오톡으로 하게 되면 제가 오른손 왼손을 뒤집어 놔야지 저쪽에서 맞아요. 아직도 저도 이게 지금 추상화 개념이 추상적 개념, 이게 지금 오른쪽 왼쪽 개념이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데 어른들은 이미 이걸 돌려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리코더를 하면 내가 왼손을 위로 잡고 있어도 본인도 왼손을 위로 잡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하여튼 그 얘기도 나중에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배운 지하철의 시스템은
역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부산도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지나치게 일반화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 여자들은 나빠라고 한번 입력이 되면 평생 그걸 여자들은 나빠로 기억하는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나친 일반화는 우리도 하고요. 사실 정보의 일반화를 어려워하는 거는 우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하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라는 거 안에 이 수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라는 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요. 일단 입력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입력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열심히 입력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게 본인 건 아직 안 되셨어요. 이게 중앙 처리가 돼야 돼요. 중앙 처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억하고 장기화, 기억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션을 하실 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력 과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앙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출력 과정에 처리가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예요. 인사이드 아웃. 저는 이 영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요. 인사이드 아웃 뇌과학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 가지 아티클이 떠요. 이 영화는 디즈니에서 뇌과학을 베이스로 해서 뇌과학에 입각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도 허투루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과장되거나 축소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수많은 메커니즘, 뇌에서 돌아가고 있는 메커니즘은 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다면 저는 그 관련 기사, 뇌과학과 인사이드 아웃의 관련 기사를 몇 개를 찾아서 읽으시고 다시 보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지금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그 아티클을 찾아보시고 그걸 먼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라일리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디즈니에서 이 어떤 감정들을 뽑을까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5가지 감정들을 꺼낸 거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얘가 이제 버럭이, 얘가 까칠이, 얘가 슬픔이, 기쁨이, 얘가 뭐죠? 얘 이름 기억나세요? 소심인가? 아닌데. 얘 잘난 척하는 애인데. 영어도 생각이 안 나고 한국말도 생각. 누가 좀 기억나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버럭이, 기쁨이, 얘가 까칠이, 얘가 소심이다. 버럭이, 까칠이, 얘가 기쁨이, 소심이, 얘가 슬픔인데요. 이 슬픔이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의 헤드쿼터,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슬픔이가 중심에 있어요. 아빠의 헤드쿼터에 누가 있게요? 버럭이가 있어요. 근데 요 영화에서 보시면 요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핵심 기억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은 되게 많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라일리의 인사이드 아웃. 그 불 들어오던 거, 뭐 구슬 같은 거, 요것만 남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핵심 기억이고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잘 때는 다시 안 쓸 것 같은 기억들은 다 갖다 버리고요. 요 핵심 기억들만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은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핵심 기억을 장기 기억소로 넘겨주는 중앙 처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억에 남으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거나 그래서 벼락치기 한 공부는 날아가요. 그날 공부하고 그날 시험 본 거는 그날 밤이 되면 우리 머리는 너무 똑똑해서요. 이거 다 써먹은 거야. 갖다 버려야지.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벼락치기 한 공부는 절대 남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라일리가 자기의 장기 기억 보관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오래 기억을 안 쓰면 빛이 바라거든요. 그래서 회색이 되어 있는 몇 가지 공 중에서 하나는 아직
완전히 회생은 안 되고 아직 반짝거리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희미한 불빛이 남아있는 것 중에 이거는 젓가락 행진곡이다. 찹스틱이라고 그러거든요. 젓가락 행진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남겨둬야지. 그래서 다시 불이 확 들어와요. 젓가락 행진곡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엘리자를 위하여였나? 엘리자를 위하여 뭐 이런 몇 가지 곡들은 아니 이건 다시 칠 것 같지 않아. 그거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덤핑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하 저장고에 시커먼 데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앙 처리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아이들은 입력 과정의 문제, 어떤 아이는 중앙 처리의 문제, 어떤 아이는 출력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지가 떨어진다, 인지가 좋지 않다 할 때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형광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형광등 같다. 형광등 같다는 뭐냐면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불은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안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알아듣는 게 느려? 그게 형광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깜빡깜빡하다 들어올 때 이제 형광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인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글 읽기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되기는 되는데 되게 떠듬떠듬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할 때 합창단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발음이 너무 뭉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무슨 가사를 읽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사를 주기는 다 줬어요. 우리가 가사를 주기는 다 줬으나 이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약 한 10명 정도, 한 30% 정도.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발음을 옆에서 듣고 따라하니까 발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읽는 걸 시켜보셨을 때 만약에 아이가 글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린 조금 다를 뿐인 것이거든요. 우린 조금 다를 뿐인 것. 그러면 이거를 우린 조금 다를 뿐인 걸 이렇게 읽는 아이는 사실 이렇게 읽어서는 이게 습득이 안 돼요. 이거를 읽을 때 이거를 진짜 글씨를 읽고 이해하려면 우린 조금 다른 뿐인 것, 다를 뿐인 것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그게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인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게 미닝이 확 안 오세요. 그래서 글 읽기가 이렇게 되는 아이는 아직 글 읽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숫자 개념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5개 주세요. 그럼 5개 못 준다면 아직 숫자 개념이 형성이 안 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추상적 개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추상적 개념일 수 있어요. 구체화시켜서 보여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1을 생각하고 100을 생각해서 1이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이 저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50은 어디쯤 있으신가요? 이건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자를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이것도 다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추상적 개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개와 1개와 100개는 1개의 물건과 100개의 물건을 놔주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지금 한 45분 강의했는데 이 정도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지적장애는 한 개인이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그의 지적 한계가 영향을 줄 때 존재한다가 지적장애의 정의예요. 지적장애는 한 개인이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그의 지적 한계가 영향을 줄 때 존재한다. IQ 점수가 아니라 한 개인이 기능하는 방식, 점수 자체가 아니라 점수는 낮더라도 사회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6시간 지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 슬라이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화면 공유하기 중지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란님 계시고 은정님 계시고 정윤아님 계시고 지금 그렇거든요. 예, 음소거 끄시고 음소거 해제, 음소거 해제, 아이고 음소거 해제, 음소거 해제. 예, 음소거 해제 해드렸으니까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저희 오늘은 마감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하나 예시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 주셔가지고 훨씬 이해하기 쉬웠고요. 하나하나 해주시는 조언들 다 세션 하면서 되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옥 같은 말 많이 해주셔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세요. 유나 씨, 은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참여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다음 시간에도 저 참여해서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씨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혼자 하면 너무 어려워서 지난주에 녹화를 다시 뜨려고 켰다가 지쳐갖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강의 2번 들으신 분도 계세요. 은정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참여했는데요. 네. 이론의 실제적인 사항과 예시를 함께 설명해 주셔서 더 쉽게 다가왔고요. 네. 내담자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저 또한 1000번을 도전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999번 하고선 포기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 또한도 그 한 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사실은 지금 드럼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럼 레슨을 3번을 포기했어요. 제가 이제 피아노 치던 사람이니까 이게 오른손, 왼손, 오른발까지 따로 노는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왼발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3번을 포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2번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했다가 또 포기하고. 근데 이제 테레비에 정확하게 연세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70대에 가깝거나 70대를 지나신 할머니인데 1년 되셨다는데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 주변 2km 안에 민가가 없는 데로 이사를 아예 가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매일 치고 노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이거 지금 포기할 일이 아니고 이제 다시 해봐야지. 그리고 시작한 지 한 3년 됐는데 이제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연습하는 게 아까도 자랑을 했는데 지금 얘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들어맞고 보는 게 상당히 까탈스러워서 이게 밑에 써놓은 게 이제 제가 이제 외우는 방법인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은 악보도 없이 하더라고요. 아 진짜 정말 애들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래서 저도 그 드럼 레슨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 레슨 하시는 분의 그것도 있더라고요. 역량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안 돼도 옆에서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몰아치시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찍 째려보다가 또 시키면 또 했다가 오늘은 그만할래요. 이것도 했다가 굉장히 불성실한 학생이고 집중력도 짧아갖고 30분 이상 하면 수다 떨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3년 쭉 하니까 어느 순간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햇도 치고 되는데 은정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1000번 하면 할 수 있는 걸 999번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땐 솔직히 말하면 1000번 시도하는 게 무서워서 안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라서 너무 뻘쭘한데 너무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다행히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있으면 다시 유튜브로 올라가요. 좋으셨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좀 소개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치료자 되실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